좀 특별한 수술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이야기를 해줬던 수술 가이드에는 옆에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였거든요. 처음에 한 1, 2년 수술을 해서 보니까 난시라는 부분들이 뭔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난시는 축이 있어요. 눈이 공처럼 생긴 게 아니라 달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긴 쪽과 여기 있는 난시의 표시, 이 부분들이 일치가 돼 있어야지 축이 맞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난시가 교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눈에다 넣어줬는데 공간적인 여유가 더 많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도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럼 안 돌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에 렌즈가 꽉 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하면 되죠. 눈에 꽉 끼게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렌즈가 크면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움직이겠죠. 눈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미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V토릭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수술할 수 있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렌즈를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렌즈를 크게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이렇게 렌즈를 넣었을 땐 렌즈가 조직 사이에 낀단 말이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얘는 조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수술은 렌즈를 이렇게 세워서 넣자요.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이 다 녹아 있어요. 많이 조사를 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들을 다 녹여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수술 결과가 나오는 걸 만들어냈고, 지금 한 2년 정도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렌즈가 움직여가지고 시력이 변하는 환자들의 퍼센테이지는 월등하게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넣는 환자들은 많이 돌아야 20도, 뭐 30도 정도인 거로 렌즈가 돌면 간단하게 렌즈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렌즈를 확인을 했고, 지금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 한 60% 정도가 난시가 교정이 되는 렌즈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안전은 할까? 환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해요. 당신 자식이라면 그 수술 권합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 수술 권합니다라고 닥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술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수술하면서 내는 이러면 그럼 수술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원장님은 원장님 자녀분들한테 그럼요. 너무 막 미상스럽게 이야기를 했나? 너무 근엄하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나온다. 술 한잔. 고도근시에 난시까지 있으면 렌즈 삽입을 받아야 된다. 고도근시에다가 난시가 있을 때 각막을 막 깎아내면 위험하잖아. 결국은 컨택트 렌즈와 같은 렌즈를 눈 안에 탁 잘 만들어서 삽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거든. 난시 교정용은 축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걸 수술을 해놨더니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면 억지로 꽉 끼워버려야 돼. 끼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해오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많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서 3년 전에 개발한 것이 회전의 위험도를 없앤 수직형 난시 교정 안내 렌즈 삽입술, V토릭 렌즈 삽입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회전이 안 되게 고정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고정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왜 안 되냐면 눈이라는 아주 예민한 조직에 인위적으로 묶는다든지 끼우게 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가 부작용이 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끼임이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액시스가 잘 유지될 수 있는 V토릭 ICL이 정답이다. 광고받는 것 같아요. V토릭 수술은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이 병원이에요. 일단 렌즈가 완전히 달라요. 주문, 제작, 배송되는 여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2002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수술했던 병원이다 보니 특별한 케이스로 주문 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능한 일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하기에는 모든 시스템이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국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 많은 사람이 의학적으로 혜택을 받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게 목표이신가요? 목표죠. 당연히 목표죠.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수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수직형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 V토릭 ICL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술이 지금은 시작이지만 국제적으로 보편화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시력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과의사로서의 보람이고 발입입니다. V토릭 렌즈 삽입술을 개발을 하셨다고.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 속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겠죠. 꽤 오랜 동안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난시 교정용일 때의 회전으로 인해서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수직형으로 딱 놓고 나서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전도 없고 오랜 장기간 동안에도 안전성이 유지되니 어떻게 보면 난시 교정 안내렌즈 삽입술이 획기적인 개발이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엔 그냥 원래 있는 수술 방법에서 좀 더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전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회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른 것에 어떤 부차적으로 뭔가를 더 추구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회전을 막는 방법이 결국 수직인데, 수직으로 놓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복잡성이 많거든요. 오랜 수술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많은 데이터 그리고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죠. V토릭을 만드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수직형으로 돼야 될 이유, 당위성을 그 제조회사에게 정확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근데 사실은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들어 주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결과가 안정적이고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는 환자의 한 70~80%는 전부 다 수직형이에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에 최단기화 시키는 데 대한 숱한 어려움.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수술과 관련되는 내용은 워낙 여기서 오랫동안 해왔던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었는데,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두 다 이걸 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수술을 개발을 하셨는데 좀 억울한 기분도 들 것 같아요. 전혀. 특허를 해서 내만 쓰면서 라고 했다면 의사가 되면 안 되지. 사업가가 돼야지. 나는 그런 것 자체는 단 1도 없어. 그냥 순수한 안과 의사로서 조금이라도 환자한테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 안전한 방법이 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그 숙제가 해결이 됐던 것이고, 숙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당연히 이 렌즈를 수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환자들한테 이 혜택이 자연스럽게 가면 그게 전부죠. 그게 보람이고 바람이고, 그 이상도 얘는 아니야. 렌즈 삽입술 수술을 할 때 제 눈에 렌즈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렌즈가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홍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렌즈를 밀어넣고 렌즈를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렌즈가 전방 렌즈가 되겠습니다. 전방 렌즈는 알티산, 알티플렉스 이런 렌즈들이 전방 렌즈입니다. 알티산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전방 렌즈예요. 그냥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요. 투명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접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눈을 절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절개한 부분들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다 꼬매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뒤에 개발돼 나온 렌즈가 알티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혀지는 알티산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렌즈를 밀어 넣으면 이 부분들이 접히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를 해가지고 넣더라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정체 각막의 뒤쪽까지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방 렌즈를 넣을 수 있는 눈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건 어떻게 고정이 되냐 그러면 중간이 벌어져 있어 가지고 빨래집게로 우리가 눈을 고정하는 것처럼 홍채에다가 집어 가지고 고정을 하게끔 돼 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안 움직여. 그래서 난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가 전방 난시 교정 알티플렉스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어놓는 이 자리가 해지는 거죠. 구멍이 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방 렌즈를 잘 넣지는 않아요. 후방 렌즈는 뭐냐 그러면 동공을 통해 가지고 렌즈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홍채의 뒤쪽에다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게 후방 렌즈입니다. 그럼 후방 렌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ICL이죠.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럴 확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어떤 소재냐 그러면 콜라머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돼지 콜라겐하고 폴리머라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든 새로운 신소재예요.
인체랑 가장 친화력이 높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몸에서 느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이야 라고 느끼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인체 조직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물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눈에 넣어놨을 때 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렌즈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물감이 있다든지 건조증이 더 심해지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오랫동안 검증된 소재를 가지고 만든 렌즈가 일단은 무조건 안전하다. 왜? 이미 20년 동안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쓰던 렌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렌즈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단 자기 눈에 꼭 맞는 크기의 렌즈를 제대로 잘 수술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수술을 해줬을 경우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는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 안에 렌즈를 넣습니다 라는 렌즈는 거의 99% ICL입니다. 그리고 ICL이라는 렌즈는 돼지 콜라겐을 이용한 굉장히 인체 친화력이 강한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는 1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수술 잘해야 된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안이 오면은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노안이 오면 일단 눈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노화 현상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에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병원을 오는 게 아니고 안경점부터 갑니다. 노안 안경을 이제 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좀 주의할 점도 좀 있지 않을까? 돋보기를 맞춰서 끼는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죠. 근데 숨어 있는 노화에 따른 눈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안압관계, 망막관계, 녹내장성 변화관계, 황반변성이 어떻고 백내장의 유무관계 이런 걸 종합을 하고 난 이후 안경이든 돋보기든 뭔가를 해야 될 걸로 봐요. 레이저로 좀 교정할 수 있는 노안 수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많이 이제 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죠. 그 이유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술 방법이 있으니 결국 또 진화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술 방법이 결국은 2002년도부터 시행해왔던 그 렌즈 삽입술에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비바 ICL 렌즈가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바 ICL 안내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노안을 교정하는 쪽으로 또 다른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바 ICL 렌즈 수술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꽤 많은 분을 수술해 보니 1.0에 준하는 엄청나게 좋은 시력 교정 수술 효과를 내요. 주시안 비주시안을 잘 선택을 해서 좀 더 한쪽에는 멀리 보는 데다 중심을 두고 또 한쪽은 가까이 보는 데 중심을 두면 환자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중 가서 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버티고 백내장 수술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모든 수술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고민거리겠죠. 지금보다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수술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마냥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내가 질환이 아닌 상태의 수중체는 그 수중체가 온전히 좋은 거죠. 노안 ICL 비바 렌즈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는 유회광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백내장을 발생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죠. 그래서 질환이 없는 건강한 눈이라면 노안 ICL 비바 렌즈가 오히려 백내장도 억제하고 시력 교정도 하고 노안도 대비하고 훨씬 더 훌륭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안에 렌즈를 넣는 거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수술이 부작용이 제로인 수술은 없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철저하게 검사하고 철저하게 안전한 그런 대상군에 한해서만 수술을 해야 되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23년간 ICL 수술을 해봤잖아요. 안내렌즈. 그러니까 안전하게 좋은 결과물을 지금 현재 잘 만들어내고, 병원의 3가지 정신 중에 정도병원이듯이 절대로 환자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안전도를 넘어서는 수술은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안내렌즈 서비스를 받으면 렌즈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외면상 보면 우리 눈이 어떻죠? 수평이 조금 더 길게 보여요. 정밀 장비로 검사를 해보면 내부에는 그 공간 안에서는 수직이 좀 더 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눈 자체에서 미세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렌즈가 넓은 쪽으로 돌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회전을 해버리면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요? 상식적으로 한 5도 이상을 벗어날 정도가 된다면 자기가 원했던 타겟 시력보다 10%, 15%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렌즈가 일단 한번 돌면 렌즈를 원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재교정을 하죠. 할 수는 있는데 장축이 수직으로 돼 있는 눈은 공간이 넓으니까 어떤 형태든 다시 돌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처음부터 수직으로 놓아야 될 문제를 잘못 선택한 문제죠. 렌즈를 눈에 막 끼워버리거나 꿈에서 고정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저 눈 조직은 너무너무 섬세하고 의학적으로 예민한 그런 조직이라서 묻는다든지 뭐 꽉 끼게 그러면 눈에 부작용이 꽤 발생될 수가 있죠. 꽉 끼게 되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불룩해지죠. 이렇게 불룩. 그러면 거기 형태적 변형이 오죠. 홍채도 밀게 되고 그리고 홍채 뒤에 자극이 되어서 그 색소산피가 유발되면 녹내장성 변화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끼임도 없어야 되고 어떤 물리적인 자극도 없어야 되고 회전도 되지 않아야 되고 이걸 충족한다. 수직형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수직형은 서 있는 거잖아요. 뒤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안구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꼬망등자 앞에 투명한 부분은 각막이고 뒤에 있는 걸 홍채라고 홍채 뒤를 넘어서서 보면 카메라 렌즈 같은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이 공간에 안내렌즈가 삽입이 돼요. 그 공간은 렌즈가 뒤로 넘어가거나 또 앞으로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딱 고정되어 있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회전 내지 밀린다는 정도지 이게 넘어간다든지 홍채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수직형 렌즈 삽입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할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2002년도부터 안내렌즈 삽입술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원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에 지금 20년 동안의 엄청난 노하우와 의료진들의 숙련된 노하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임상 어떤 데이터들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수직형 안내렌즈 삽입술은 없던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예전의 기존 수평 안내렌즈 삽입술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수직형으로 재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수술이라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안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근시랑 원시는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알겠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난시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렵죠. 난시는 뭐냐면 각막의 형태가 약간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축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게 맺히는 것을 난시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물체가 틀려 보이거나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듯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근시 플러스 난시, 원시 플러스 난시 조금씩 복합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각막이 찌그러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냥 라섹 해가지고 쉽게 교정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의 근시나 어느 정도의 난시에서는 라식, 스마일로도 충분히 교정이 되죠. 자, 그러나 어느 근시와 어느 정도의 난시, 각막의 두께 등등에서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수평축보다 수직축이 훨씬 더 렌즈가 놓일 공간이 넓기 때문에 렌즈 자체를 아예 회전이 되지 않는 수직형 안내렌즈 삽입술, 즉 보이토릭 안내렌즈 삽입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훨씬 더 많다. 아예 회전할 확률이 없나요? 수직을 놓으면 수직이 장축 길잖아요. 긴 쪽에서 꽉 조이게 작은 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는 없지. 근데 거꾸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수평형으로 안내렌즈 삽입술 난시 교정용 렌즈를 넣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씩 돌아가요. 그럼 난시 원래 측이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럼 시력 교정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고도 난시가 좀 까다롭잖아요. 많이 까다롭지. 이것도 V토릭으로 좀 개선이 가능한가요? 레이저를 통해서 각막에다가 스밍을 하는 게 라식 스마일 수술이 예를 들면 각막에다가 어떤 형태의 수술을 하다 보면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는 퇴행이 돼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인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만약 퇴행이 되어버리면 교정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V토릭 안내렌즈 삽입술을 통한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행이라는 게 없어요. 이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은 난시의 양이 작을 때는 각막 자체를 레이저로 성형하는 라섹이나 스마일 같은 수술로도 충분히 교정이 돼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난시가 뭐 꽤 많거나 각막 자체의 조건이나 두께가 너무 얇거나 이런 경우는 결국 안내렌즈 삽입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교정하면 그냥 평생 교정이 되는 퇴행이란 게 없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되는 겁니다. 렌즈 삽입술에 들어간 렌즈가 어떻게 보면 좀
이물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생 사용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렌즈를 처음 눈에 삽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졌던 궁금증이 과연 이 렌즈를 눈에 넣어놨을 때 평생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였던 부분들이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렌즈를 이렇게 뺄 때 렌즈를 제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20년 이상 우리가 경과를 보면서 렌즈를 20년 이상 눈에 넣어놨을 때 특별하게 렌즈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없더라.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렌즈를 제거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우리가 수술을 시작을 할 때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물질 자체가 인체 친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렌즈를 또 넣잖아요. 렌삽을 했던 그 렌즈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게 라식이나 이런 수술하는 각막,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수정체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넣어놓은 렌즈를 제거를 하고 이 수정체만 자기 눈에 맞는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교체를 하면 앞에 이 렌즈가 없더라 그래도 시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저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해줄 때 제일 신경을 쓰는 부작용들이 첫 번째는 내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내피는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걸 가지고 평생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피에 영향을 줍니까? 라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만약에 작은 눈에 렌즈를 크게 들어가면 렌즈가 어떻게 될까요? 솟아오른단 말이죠. 얘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홍채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눈의 구석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좁아져요. 이게 좁아지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들 유착이 일어나면 내피에 손상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피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말거나, 수술을 했다 하더라 그래도 환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렌즈 크기를 적당하게 잘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내피에 대한 손상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인 거죠? 우리 병원에서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은. 그게 팩트야. 예. 문제가 네. 있어서 렌즈를 뺐다는 가정하에 안경을 써야 되나 라식 라섹을 해야 되나? 렌즈 삽입술을 권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40 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경우들은 이제 곧 노안이 올 거기 때문에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를 하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를 교체를 하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렌즈를 제거를 하고 나면 안경을 끼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안경이나 그렇죠. 렌즈. 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렌즈 삽입술 관련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내피세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 수술을 해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렌즈 삽입술은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다. 단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그 수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받았을 때 부작용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수술이다,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병원에서 내피세포로 인해 너무 걱정 많으시라. 원장님,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 이런 거를 받아왔는데 좀 원장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가지고. 해석해드려야지. 브이토릭에 관한 어려운 연구 자료예요. 우리 표를 잠시 보면 왼쪽이 브이토릭 렌즈를 수술했던 환자를 표본이에요. 오른쪽은 수평 안내렌즈 삽입술이에요. 이것은 수직으로 놓는 것과 수평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논문 자료예요. 맨 위에부터 뭐 복잡한 기호가 있는데 수직형이 수평보다 모든 게 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맨 밑에 있는 두 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볼팅이란 말이 있고 로테이션이란 말이 있죠. 볼팅은 뭐냐면 렌즈가 이렇게 삽입이 되고 난 이후에 수정체의 정면부하고 렌즈 후면부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난시 교정용 렌즈를 수평으로 놓는 경우에는 이게 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이를 약간 키워서 끼게끔 삽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끼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팅이 커져요. 볼팅이 커지면 여러 가지 안구 조직 자체를 앞으로 밀게 돼 있어요. V토릭은 462, H토릭은 539로 크죠. 그래서 이게 볼팅 면에서도 V토릭이 수평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볼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로 밑에 보면 로테이션이 있죠. 난시축이 딱 정확하게 그 축에 맞춰서 교정돼야만 우리가 잘 보이는데, 잘 보이게끔 난시축을 딱 교정하기 위해서 딱 삽입을 했는데 이게 돌아가 버리면 효과가 반감이 돼버려요. 1도 로테이션 될 때마다 난시 교정 효과는 3% 정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V토릭 그룹이 1도 정도 돌아가더라, 평균치가. 근데 H토릭 그룹은 3도 정도 돌아가더라.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더라. V토릭이 H토릭보다도 로테이션, 돌아가는 데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의미를 지금 봤는데, 돌아간 도수가 7도 이상 돌아간 경우를 비교를 해보니까 V토릭이 10이고 H토릭이 24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30도 이상 돌아가는 경우가 H토릭은 7케이스나 있어요. 그런데 V토릭은 제로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H토릭하고 V토릭을 놨더니만 수술 이후에 시력 교정 효과가 어느 게 더 좋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V토릭을 렌즈를 넣었더니만 아주 정밀하게 최대한 교정이 잘 돼가지고 거의 교정이 완벽하게 잘 된 쪽으로 간 그룹이 91%고, 빨간 쪽이 이제 H토릭으로 수평으로 놓은 것은 한 81%예요. 그런데 0.5에서 1.0까지 에러 값이 많이 남는 그룹은 H토릭이 많은 거예요. 17%고 6.5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V토릭이 H토릭보다 시력 교정의 정확도가 더 높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요, 수술 마치고 나니까 난시 교정의 효과는 뭐냐를 본 거예요. 0.25, 거의 교정이 완벽하게 된 그룹을 보니 V토릭이 35%, H토릭이 29%. 자, 근데 갑자기 보면은 0.5에서 0.75 사이는 오히려 빨간 게 많지, 잔여 난시가 많이 남은 그룹이 많다는 이야기잖아. 더 안 좋은 거지 이거는. 확실히 V토릭이 좋네요. 좋으니까 좋다고 했지. 그러면 본인들한테 벌써 사기쳤나? 연구 논문 발표 데이터를 봐도 V토릭이 수평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직형 안내렌즈 삽입술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력교정 수술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외선이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눈에 뭐가 안 좋은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망막이란 신경 조직이 있죠. 거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쪽으로 가면 백내장도 유발하고 황반변성, 또 시신경 손상 등등으로 이제 파급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시력하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실명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의 단초를 자외선이 만들 수도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서서부터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기가 워낙 많다 보니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더욱더 자외선에 대한 영향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라는 게 안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진짜 얘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막 해를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뭐 이제 각막을 깎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이제 스마일 라식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외선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라섹 같은 경우는 상처 자체가 각막이라는 조직의 표층부에 생겨요. 표층부의 상처 치유 과정에서 자외선이 충돌이 되면 불탁이 생기다든지 원래 우리가 원치 않는 조직으로 변성이 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라섹 수술하고 나서 한 2-3달 정도는 선글라스 껴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식은 상처 자체가 심층부에서 일어나요. 심층부는 조직 자체의 치유 과정이 아주 스무드하게 일어납니다. 자외선 차단하면 좋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 하기에는 뭐 좀 무리인 이야기겠어요. 그럼 ICL 렌즈를 낀 사람들은 자외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CL 렌즈를 낀 사람은 자외선 차단을 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ICL이라는 렌즈가 방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안내 렌즈를 만드는 그 재질 자체를 우리가 그 콜라무라는 게 있어요. 콜라무의 재질 자체가 그런 유해 강성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 안내렌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눈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겠죠. ICL, V토릭, 또 앞으로 나올 노안교정용 비바 렌즈, 이런 렌즈는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를 이 렌즈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선글라스 낄 필요가 없겠네요. 1차, 2차 차단이지만 선글라스 껴서 3차 차단까지 한다고 나쁠 일은 없잖아요. 눈에 유해한 상황을 만들 정도의 유해 강선을 바로 이 앞에 있는 안내렌즈가 어느 정도 다 걸러내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해 강선에 의한 위험도는 극도로 죽인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UV 자외선이 피부에도 안 좋은 거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내렌즈라는 거 있잖아요. 원시 난심하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뭐 새로운 수술법을 좀
공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노안에 관련돼서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 안내렌즈를 하면서 노안까지 해결하는 노안 안내렌즈 삽입술, 비바 ICL 렌즈 삽입술이라는 게 개발이 됐죠. 이 수술은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벌써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바 렌즈를 시작하게 되죠. 노안 ICL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ICL 렌즈를 워낙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해온 과정에서 오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융합으로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벌써 꽤 케이스 했거든요. 너무 판타스틱해요. 너무 좋아요. 렌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비바 ICL 렌즈는 어떤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혹시 옛날에 사진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주인공도 선명하고 뒤에 산도 선명한 사진이 있죠. 포커스 심도가 여기서 그 뒤에까지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진을 보면 사과는 선명한데 뒤에는 흐릿한 거 있죠. 오늘 여기만 포커스가 맞게끔 심도가 굉장히 얕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바 안내렌즈 삽입술은 심도를 굉장히 깊게 만드는 과학적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가까이도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고 중간도 맞고 멀리도 잘 맞게 되는. 지금 현재는 난시가 너무 많은 눈에는 결과적인 약간 한계가 있어요. 난시가 적은 눈에서 이 수술이 효과를 발휘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난시 교정용 렌즈가 지금 다 개발되어 있어요. 난시 교정용 비바 렌즈도 조만간 나온다고 봐야 돼요. 40대에게는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맥상이었는데 이 비바 렌즈가 새로 좋은 찬스를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수술이 다가왔습니다. 비바 렌즈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따로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 같아요. 나이.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던 젊은 식구들이 하는 그 많은 수술을 하면 멀리는 다 잘 보여요. 왼걸 이제부터는 가까운 점점점 안 보이기 때문에 40세 이후부터는 참 힘들다고. 노안이 있으면서 40세 이후이면서 고도근신 환자 40대 이후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시력이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비바 렌즈 수술을 했더니 가까이 보이는 시력은 0.9, 1.0까지 쭉 다 올라가는데 멀리 보이는 시력이 한 0.8, 0.9 정도에서 머무는 그게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0.9, 1.0까지 가까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안내렌즈 삽입술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차라리 나중에 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한 20년간 어렵고 힘들게 이 비바 안내렌즈 삽입술은 노안도 해결하죠. 근식이라죠. 바깥에 있는 유해광선, 자외선을 다 차단하니까 그 무슨 황반변수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이 렌즈가 상당히 의미 있는 렌즈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노안이 시작되는 이제 40대, 50대 약간 이런 분들은 라식라섹 받기에는 조금 늦고 백내장 수술을 하자니 좀 이른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무슨 수술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액티브한 나이가 되는 게 40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보는 부분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수술을 해서 멀리 잘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이는 부분들은 또 돋보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할 때 쓰는 ICL이라는 렌즈에 다초점 기능을 더한 렌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노안 ICL이라 그래서 비바라는 렌즈가 새로 나왔는데, 노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눈을 조절해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앞에 있는 인형을 보겠다 그러면 마치 카메라의 자동 포커스 기능처럼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얘는 잘 보이는데 그 뒤에는 초점이 나가죠. 근데 내가 얘를 봤을 때 이게 보이는데 그 앞뒤에 있는 부분들도 초점이 나가지가 않고 어느 정도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멀리 보이게끔 세팅을 해놓더라 그래도 가까이 보는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는 중간거리, 원거리, 근거리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부족한 거리가 있는지. 다초점 렌즈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부분의 시그널을 100이라고 봤을 때 단초점 렌즈는 멀리 보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멀리 보는 부분들이 100이에요. 근데 다초점 렌즈라는 부분들은 그 100이라는 부분들을 떼가지고 조금씩 가까운 것도 좀 보이게끔 만들고 중간거리도 좀 보게 만들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멀리 보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중간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더라 그래도 사실 컴퓨터 보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단 나이가 55세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노안이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가까이 보는 부분들의 커버하는 부분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이 보는 부분들이 좀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40대는 노안이 뭐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된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는 부분들, 중간거리, 가까이 보는 부분들도 크게 불편한 게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피부나 이런 것들은 관리해가지고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기에는 막 30대 같아. 근데 가방을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돋보기 꺼내가지고 쓰는 순간 자기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백내장 수술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어. 그리고 우리도 안 권해요.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정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이에요. 내 눈에 들이는 수정체라고요. 수정체를 안 건드리고 렌즈를 넣어가지고 멀리도 교정을 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툴이니까. 노안 ICL, 비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40대를 거쳐가지고 50대 중반까지 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안 ICL 비바라는 게 개발이 돼 나와서 노안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툴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50 세대에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렌즈 삽입술에 대한 내용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는 늘 돼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나와. 렌즈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죠. 네, 전방 렌즈, 후방 렌즈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눈을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홍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채 앞쪽에다 렌즈를 고정하는 거냐 아니면 홍채 뒤쪽에 고정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전방 렌즈는 이 홍채에다가 렌즈를 집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물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전방 렌즈 가장 대표적인 알티플렉스라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후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동공을 통해 가지고 렌즈를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고 나서 나중에 렌즈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후방 렌즈의 가장 대표적인 렌즈는 ICL이라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 적합한 렌즈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지. 첫째는 눈 크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각막 내피 검사라든지 또 망막 검사라든지 철저한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렌즈 삽입술 한 사람은 렌즈를 몇 년마다 바꾸어야 된다. 환자들이 그것도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ICL이라는 렌즈는 1번 굉장히 생체에 친화적인 재질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가령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물질 자체에 의한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는 없어요. 이미 2002년부터 우리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술한 환자들도 특별하게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이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나 이런 것 불편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이 렌즈는 70, 80까지도 보는 부분들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없이 반영구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비싼 값을 하는 거. 그럼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수술을 잘 했을 때 이야기야. 그래서 수술 잘하는 병원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잘 못했을 때 어떤 생기는 부작용이나 시력 변화 이런 것도 좀 가령 절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완벽한 난시 교정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렌즈 사이즈를 너무 작은 렌즈를 넣거나 너무 큰 렌즈를 넣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렌즈가 10도가 돌린다 그러면 난시가 30%가 다시 생겨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죠. 렌즈 삽입술을 하고 백내장이 왜 생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구멍이 없던 이 렌즈가 들어가 가지고 얘가 대사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사성 백내장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한 3, 4%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즈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렌즈가 개발이 되고 나서 백내장이 생기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환자들이 정보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 마치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수술을 해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에요.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하시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안전한 수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호빵을 하나 만들어도 맛있게 만드는 집이 있고 맛없게 만드는 집이 있잖아요. 똑같아. 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아직 30대라서 노안에 대해서 약간 좀 공감 이런 걸 잘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많이 불편한지가 더 궁금해요. 저도 30대는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근시 난시가 있는 분이 안경 쓰면 잘 안 보여서 힘든 거와 똑같이 노안을 해결하지 않고 가까운 게 그렇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안에 따른 불편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시랑 노안이랑 약간 좀 불편함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불편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근시가 있으면 먼 쪽이 잘 안 보이죠. 그럼 거꾸로 노안은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상 봐야 되는 물체 자체가 잘 안 보이니까 어느 게 더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는 둘 다 엄청 불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눈을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음흠. 그런 사람들도 약간 좀 노안이 좀 빨리 올까요?
그럼 환경이 안 좋거나 너무 근업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눈을 너무 혹사하는 분들 결국 눈에 만성 피로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 수정체의 조절력 자체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0대 초반부터 노안은 잠재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노안이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있죠. 안경은 벗고 노안은 뭔가 해결하고 싶고라는 그런 두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요. 그걸 아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바 ICL 렌즈 수술 방법이에요. 비바 ICL이라는 것이 없던 새로운 방식의 안대렌즈 ICL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해왔던 이 ICL 수술에서 과학적으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렌즈 한 렌즈가 근시난시도 해결하고 노안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렌즈이죠. 안경을 벗고도 멀리도 중간도 가까이도 선명하게 잘 보게끔 만드는 렌즈가 비바 ICL 렌즈인데 이제 보통 비바 렌즈 수술을 지금껏 이제 많이 해왔잖아요. 해보니까 결과가 양쪽 눈 시력이 가까이 보는 것도 한 0.8, 0.9, 1.0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멀리 보는 것도 0.8, 0.9, 1.0 안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중간 아주 다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수술 방법입니다. 근시도 같이 개선되는 렌즈면은 약간 노안 오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면은 근시랑 노안도 같이 해결되는 건가요? 항상 수술이란 것은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수술을 쭉 지금 꽤 많이 해보니 제일 좋은 것은 40대 초반부터예요. 노안이 시작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분이 애시당초 근시, 난시가 있는 분들한테서 이 수술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40대 환자들에서 50대 중후반까지 그 노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어려웠는데 바로 이 비바 ICL 렌즈가 바로 그 문제를 아주 적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앞으로 40대, 50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노안도 레이저 수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라식이랑 일반 라섹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라식 수술과 비슷한 형태를 하면서 노안까지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꽤 오래전에 진행이 됐었죠. 우리가 표현을 노안 라식 수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시야는 가능하면 먼 쪽에 좀 잘 보이게 하고 비주시야는 중간거리 가까운 쪽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좀 달리 한 거죠. 노안 라식 수술보다도 좀 더 진화된 수술들이 계속 이어지니 그때 이야기했던 노안 라식 수술은 요즘 많이 시행하지 않죠. 그러면은 노안 교정술의 역사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2000년도 즈음에 미국의 샤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노안이 생기는 어떤 생리학적, 형태학적 시어리 이론을 쭉 정립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술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복막 밴드 확장술이라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00년도에 복막 밴드 확장술을 국내에서 아주 초기에 시작한 사람이죠. 노안 교정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다가 노안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노안 라식술로 진행이 되죠. 더군다나 그런 시점쯤에 각막의 중심부에 아주 미세한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국내에서 처음 수술은 제가 쭉 해왔었어요. 이제 ICL이라는 렌즈를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 ICL 렌즈에서 노안 교정용 ICL 렌즈, 비바 렌즈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바 렌즈에 또 집중해서 노안 교정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안내렌즈 삽입술을 넣는 노안 수술은 처음인가요? 그러면? ICL, 안내렌즈 삽입술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만 노안 교정용 비바 ICL 렌즈는 아직도 시행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관계자들이 판단할 때 아무래도 노안에 대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안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로는 노안 교정 수술로서는 아주 안정성도 높고 효율도 좋고 그런 수술로서 비바 ICL인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죠. 근시 난시를 갖고 계시는 40대 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뭐냐면 만약에 40대를 넘어서면 20대, 30대에 가는 라식, 스마일, 기타 등등 수술하게 되면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점점 보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노안교정용 ICL, 이 비바 렌즈가 아주 획기적이죠. 이 비바 ICL 렌즈가 잘 이제 이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둠두둠하시고 원장님 그거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내렌즈 사회 속 ICL 렌즈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됐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같은 격이고요. 우리 새로운 청년이 여기에 또 비바 렌즈까지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전되고 진화되어 온 거죠. 아주 사랑스러운 렌즈들이에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2002년도가 한국 KFDA 승인이 처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렌즈가 이 렌즈예요. 이 렌즈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구멍이 2개 나 있는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원조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V4B라는 렌즈가 또 형성됐죠. 우리 생체와 가장 적합한 용액에 같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도를 한 단계 확 올려져 있는 그 렌즈였어요. 그 다음에 V4C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로 저는 천사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획기적인 렌즈예요. 렌즈의 중심에 홀이 생겨 있어요. 구멍.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방수들이 정면부까지 자유롭게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있음으로써 볼팅에 대해서도 안정성도 확보하고 백내장 발생률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내피세포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절개하는 방향,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걸 획기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저는 표현을 천사의 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멋진 렌즈 V4C. 그 이후에 또 진화된 렌즈가 에보라는 거예요. 이 에보가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만들게 되고, 또 에보 플러스라고 해서 렌즈의 사이즈가 좀 더 커짐으로써 눈부신 빛번짐도 줄여주고 훨씬 더 안정적인 시력 교정을 하게끔 만들어준 플러스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토릭 렌즈, 시력 교정은 결국 근시원시 난시를 잘 교정하는 건데 그 난시 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예요. 그걸 획기적으로 개신시켜준 게 토릭 ICL 렌즈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렌즈를 수평으로 놓는 게 아닌 수직으로 놓는 V2링 렌즈. 이게 또한 한 번에 또 획을 끊는 교정 수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앞으로 미래를 뚫고 갈 노안 ICL 비바라는 렌즈예요. 20대, 30대는 나식, 나색, 스마일 등등으로 시력 교정을 원만히 해오죠.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자연스럽게 잘 보잖아요. 근데 40대가 되면 노안이 오니까 수술하고 나서 가까운 게 덜 보이면 어쩌나라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할까 말까 이런 어정쩡한 상황인데, 이게 노안 ICL 비바 렌즈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근시원시 난시도 교정하고 노안도 교정 내지 예방하고 그런 비바 렌즈, 이게 또 앞으로 많은 인기를 구가할 그런 렌즈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 많은 렌즈들 중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렌즈들이 좀 있을까요? 다 기억이 나지만 이 V4C라는 것이 수술에 굉장한 자유로움을 줬어요. 센터에 구멍이 남에 따라서 공체 절제술을 안 해도 돼요. 그런 엄청난 자유로움을 주고, 또한 수직으로 놓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럼에 따라서 버티컬 토릭 렌즈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고, 절개 사이트도 자유롭게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로움을 줘서 난실 교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렌즈가 자유를 줬다라는 느낌을 일단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상 깊은 것은 V2릭이에요. 이 렌즈로 인해서 근시도 완벽하고 난시도 완벽하게 교정하니 시력 교정 효과가 월등히 한 수 올라가고 위치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획기적인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또 굉장히 기대주의인 비바가 있죠. 노안이 걱정이 돼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한테 이게 또 앞으로 희망의 상징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의학 파트가 다 마찬가지지만 안내렌즈 삽입술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많은 노력의 발전에 진화된 렌즈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왔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전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질 수가 없고요. 처음에 렌즈가 그만한 효과와 안정성을 가져와 줬기 때문에 오늘에 조금 더 개선된 렌즈가 또 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의 불편함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렌즈 삽입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고. 라식, 스마일, 스마일 프로 이와 같이 각막을 성형해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 보편적인데 각막을 절삭하는 것에 부적절한 눈에는 특수한 렌즈가 눈 안에 삽입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두 번째로는 각막에다가 난시의 양을 많이 교정하는 데는 오랜 경험을 해보니 교정률이나 퇴행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난시가 아주 많은 고도 난시 환자에서는 또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전제 조건은 사전 정밀 검사를 해서 렌즈 삽입술이 가능한 눈의 여러 가지 내부의 공간의 넓이와 깊이 확보돼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렌즈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눈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하죠. 렌즈 삽입술 관련 글들을 보면은 부작용 관련된 글들도 많고 수술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되는 글들도 좀 많거든요.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23년째 지금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지켜왔던 원칙과 오랜 세월의 경과를 봤을 때 대부분은 다 안전하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회전의 문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발생의 우려, 그리고 내피세포 감소의 문제, 네 가지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전 정밀 검사를 미리 잘 해서 그것과 연관될 만한 요인이 있는 분들은 일단 수술은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밀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진짜 가장 필수적이고 정말 중요한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 첫 번째로는 렌즈가 놓이는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밀 검사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렌즈가 있음으로써 주변적 요소, 내피세포가 손상이 있을 수 있나 없나, 또 렌즈가 수정체와 너무 밀접해서 백내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등등을 이제 부차적으로 계속 추적해서 검사 결과를 봐야 되죠. 100% 안전하다고 확진될 때 그때 수술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거죠. 만약에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는 점이라면 수술을 절대로 진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또 렌즈 삽입술 수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난시의 양이 적정 수준 이상이 가면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난시 양이 적으면 그냥 일반 근시용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난시의 양에 따라서 베이토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근시용 안내렌즈 삽입술 가느냐, 딱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병원을 고를 때 다 까먹어도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전 정밀 검사를 정말로 철저하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최첨단 진단 장비, 측정 장비, 계측 장비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병원이냐가 첫 번째 순서고, 안내렌즈 삽입술을 얼마만큼 많이 해왔던 병원이냐, 또 많이 해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냐 아니냐, 그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3년째 안내렌즈 삽입술 수술을 해본 경험으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병원을 잘 선택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하기 까다로운 눈들, 네. 어떤 눈들인지 좀 궁금해요. 가장 손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안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눈들, 특히 난시 많은 환자들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고, 특히 많이 나쁜 눈들, 다른 병원에 갔는데 각막 지형도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병원 오는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정말 그 환자가 병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게 1번. 두 번째는 까다로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근시가 많고 난시가 많고 또 아니면 시축 자체가 그게 많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눈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틀어져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수술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각막이라고 보고 파란색으로 진하게 찍어놓은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시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중심.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각막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시축을 중심으로 난시가 많다는 이야기는 웨지 모양으로
방향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난시가 많은 눈일 경우에 각막 지형도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술을 제대로 잘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이게 수술을 해준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점이 찍혀 있죠. 이 빨간 점이랑 파란 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수술 자체가 센터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센터는 맞췄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정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난시축이 틀어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난시축을 잡아가지고 수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스마일 프로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스마일이란 스마일 프로는 많이 다른 수술이에요. 스마일 프로는 센터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보통 스마일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30초 걸려요. 그럼 30초로 환자가 못 견디고 움직이면 내가 처음에 아무리 세팅을 잘 해놓았다 하더라 그래도 변수가 생기죠. 근데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초밖에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수술이에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스마일은 언제 어디까지 수술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8 정도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뭐 난시가 3이 있으면 뭐 건시는 5 정도, 그래서 합도수가 한 8 정도까지가 스마일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시가 2고 건시가 8이고 그럼 무리하게 스마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눈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 안전하다. V토릭을 가지고 렌즈 삽입술을 한다. V토릭이 왜 좋으냐? 렌즈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녹내장이나 내피 감소 같은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렌즈 자체가 지나치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렌즈가 앞으로 휘면서 앞쪽에 있는 각막들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내피가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부분들이 이쪽보다 이쪽에 여유가 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넣으면 분명히 휘는데 이렇게 넣으면 공간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으니까 렌즈가 안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안전해요. 렌즈가 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월등하게 작고 그럼 저희가 렌즈 실물을 조금 보고 있으면 야 렌즈가 이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제 저걸 다 보여드릴게요. 렌즈 실물을 보여주고 렌즈가 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이제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수술할 때. 자, 이제 이게 렌즈죠. 렌즈가 들어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땐 렌즈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쳐놔요. 렌즈를 이렇게 잡아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땐 눈 안에 렌즈를 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넣기 위한 카트리지가 있어요. 그걸 렌즈를 눈에 넣기 위해 가지고 점탄 물질을 넣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렌즈를 집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힘민기 없이 맨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자, 이제 이렇게 렌즈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렌즈가 지금 볼록하게 솟아 올라 있는 게 보여요. 원래는 이게 다 모든 게 현미경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렌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렌즈가 당겨져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렌즈를 슈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렌즈를 푸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 렌즈를 슈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끝.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잘 휘어지고. 그렇죠. 지금 렌즈를 한번 당겨 볼까요? 그래서 이 안내렌즈 삽입술에 쓰는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절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슈팅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혹시 렌즈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다시 제거를 하기도 쉬워요. 라식, 라섹 같은 수술들은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노안이라면 그냥 안경 쓰고 말지 뭔 수술이야. 그럼 안경은 어떤 안경? 네? 어떤 안경? 뭐 돋보기 뭐 이런 거 쓰겠죠. 가령 내가 멀리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노안 수술을 할 적응증에서는 살짝 좀 벗어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멀리 잘 보이고 가까이 보일 때만 돋보기 끼면 되니까. 노안이 교정이 되는 부분들을 원하는 환자들은 대개 어떤 환자들이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멀리 볼 때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볼 때 안경 하나, 가까이 볼 때 안경 하나, 안경이 2개가 필요한데 그 2개를 끼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위에는 멀리 보는 거, 밑에는 돋보기 넣어가지고 누진 초점 안경을 맞춰서 끼든지. 근데 그렇게 껴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그런 누진 초점 안경 맞추려고 그러면 안경 하나 100만 원씩 하니까 노안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또 내후년에 다르고 그래서 지금 맞는 안경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또 안경이 안 맞아. 그럼 또 안경을 바꿔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노안 수술을 했는데 100이면 100 부작용 때문에 진짜 고생을 너무 하고 있다. 의사들 책임도 있지만 환자들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겸사겸사 노안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실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술을 너무 막한 병원들이 많아요.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술을 막 엄청나게 하려다 보니까 수술을 막 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술을 해놓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버리니까 모든 피해는 환자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괜히 했다, 수술하고 났더니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더라. 그러면은 이 노안을 해결하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건 각막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수정체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노안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다초점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렌즈를 만들어낸 거죠. 이전에 ICL하고 똑같이 렌즈를 삽입을 했는데 단지 그 렌즈에 노안이 교정이 되는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도 보면서 가까이도 같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좋다고 얘기 듣기에는 약간 좀 못 믿는 감이 조금 있. 이때까지 수술한 데이터들을 리뷰를 쭉 다 해봤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수술하고 다음날 대부분의 환자들이 0.8 내외의 시력은 멀리 볼 때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ICL은 그 100을 전부 다 멀리 보는 데 쓰죠. 비반은 그걸 나눠 가지고 일부는 가까이 보게끔 만들고 일부는 멀리 보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부분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떨어져요.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정도까지 환자들을 수술을 했었어요. 수술하고 다음날 가지고 있던 근시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교정이 되고 멀리 보는 게 0.9 정도 시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절개한 부분들 상처가 아물고 이러면서 눈이 안정이 되는 게 보통 수술하고 한 2달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시력이 어떻게 나오냐를 봤을 때 꾸준하게 시력이 0.9 이상 평균 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보는 부분들, 이 거리에서 시력이 어떻냐? 수술하고 다음날 마찬가지로 0.8에서 0.9 정도 시력이 나오고 한 달 지나서는 0.9에서 1.0 사이 그런 부분들이 다 확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바라는 ICL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돋보기 도수 자체가 한 1.5디옵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는데 제가 끼고 있는 돋보기 도수가 1.5디옵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30대 후반에 수술을 했다고 치면 보통 15년, 길게 보면 그건 한 20년 가까이도 굳이 돋보기 안 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좀 느끼는지도. 안경도 안 끼고 돋보기도 안 껴도 되니까 되게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이 환자들 표정만 보면 아니까 단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라식이나 라섹을 옛날에 받아가지고 눈이 다시 나빠졌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이제 ICL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ICL을 넣지 않니 환자 나이가 벌써 40대 초중반이 돼가지고 노안이 또 걱정이 되고 비바를 넣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환자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나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일부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수술 결과는 0.8에서 1.0 사이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더라. 이제 3개월 지났을 때 시력이 어떻느냐, 멀리 보이는 부분들, 가까이 보이는 부분들 0.7 이상 되는 환자들은 100%였어요. 그리고 0.8 이상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가까이 보는 건 100%, 근데 멀리 보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한 84% 정도에서 0.8 이상이 나왔고, 그럼 0.9 이상 나오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75% 내외.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수술하고 나서 멀리 가까이가 다 확보가 됩니다라는 부분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ICL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 비바라는 수술이 있는 거죠. 비바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비바 수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20년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인데 궁금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원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다 해주셔야 돼요. 눈 안에 이제 렌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렌즈가 들어가기 위한 기준 크기가 있어요. 눈이 너무 작은 분들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겠고요. 렌즈 삽입술이 드물게 이제 각막내피 세포를 감소시키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각막내피가 좀 이제 건강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은 몸의 성장이 끝나고 안구도 성장이 끝나서 시력이 안정화된 이후 하실 걸 권해드리거든요. 레지사 수술도 마찬가지로 성인 이후에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나이가 4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노안도 오고 이제 백내장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렌지 삽입술만으로는 이런 노안과 백내장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세 이상인 분들은 렌지 삽입술 말고 뭐 노안이나 노안, 백내장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이제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얇은 소프트 렌즈를 홍채 뒤에 이쪽에 이제 위치시키는 수술인데요. 3mm 절개를 한 그 틈으로 렌즈를 쏙 밀어 넣으면은 이 렌즈가 눈 속에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꼬매주거나 이럴 필요 없고요. 시간이 나면 저절로 아물게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렌즈 재질 자체는 굉장히 생체 친화적으로 안전한 재질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모라고 해서 콜라겐 폴리머 이제 합성어인데, 콜라겐은 우리 몸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렌즈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뭐 렌즈 재질 자체로 문제가 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재질입니다. 렌즈가 사이즈가 많이 작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럴 수 있겠으나, 정확하게 넣는다면은 정말 눈에 큰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이 렌즈 자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 말리고 접히고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이동을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원위치를 금방 또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시력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망막에 뭐 열공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망막 박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렌즈 삽입술을 권하진 않았었는데요. 망막 박리가 있던 환자들도 렌즈 삽입술 후에 안정적으로 잘 지내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망막 질환이 지금 급성기고 뭐 활성기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미루는 게 맞겠지만, 망막이 안정화된 상태라면 얼마든지 렌즈 삽입술 안전하게 가능하겠고요. 백내장 이런 질환도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걱정 없이 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절개를 하니까 마취가 풀리고 나면은 아예 안 아프진 않은데요. 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리고 눈물 나고 눈부시고 눈뜨기 어렵고 그런 정도의 이제 불편감이 4-5시간 정도 후에는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수술 중에 뭐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각막을 건들고 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아예 안 생기지는 않는데요.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수술들은 이제 각막 실질 손상이 꽤 많은데, 렌즈 삽입술은 3mm 정도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굉장히 적어서 유발되는 건조증이 가장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렌즈를 눈 속에 완전히 쏙 넣는 거고, 수술 후에 겉으로 느껴지거나 이물감을 유발하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렌즈 삽입술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궁금증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